은퇴한 지 얼마나 됐다고 나를 삼식이 취급이야. 밥 차리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아침은 해줄 테니 점심 저녁은 나가서 먹어요. 꼭 밥을 한 상 차려줘야 돼요. 냉장고에 반찬 있는데 그거 꺼내서 먹으면 되지. 왜 밥 혼자 차려 먹을 생각은 하지도 않고 밥 달라는 소리만 해요. 그리고 집에 있을 때는 설거지도 좀 하고 청소기 좀 돌리고요. 맨날 하려고 하면 마음에 안 든다고 비키라고 그러잖아. 대충대충 하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언제까지 집에서 놀 거예요? 우리 예금 모아놓은 거랑 연금으로 생활하면 돼. 나도 앞으로 취미활동도 하고 여행도 다니면서 살 거야. 난 당신 집에만 있는 거 불편하니까 점심쯤에 나가서 저녁은 먹고 들어와요, 이제. 이렇게 은퇴하자마자 나를 짐짝 취급해도 되는 거야. 자식들 보는 데서 무시하고 자식들이 그런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어? 저번에 아들이 하는 말 못 들었어요? 무슨 곰 한 마리가 집안에 눌러 앉아 있는 것 같다고. 왜 그렇게 요새 집밥 타령이에요? 한 끼 차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주변에 보면 다들 남편 하루 한 끼만 챙겨준답디다. 그리고 분리수거랑 부엌일도 돕고 한다는데 당신은 집에서 하는 게 대체 뭐예요? 이제는 공평하게 살림을 나눠서 하던지 그러지 못할 거면 그냥 갈라서요. 뭐라고? 지금 이혼하자는 거야. 경기도에 사는 부부 강순복 씨와 고부용 씨. 두 부부가 저녁밥을 먹기 전에 다툼이 시작됐습니다. 강 씨는 은퇴하고 남편이 집에서 밥을 3번 먹는 것에 불만이 있었고, 남편 고 씨는 30년을 넘게 일하고 이제 조금 쉬겠다는데 자신을 삼식이 취급하는 아내에게 불만이 많았습니다. 남편은 은퇴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집안일은 하지 않고 집에 하루 종일 누워 있거나 가끔 친구들을 집에 불러들이기도 했습니다. 아내 강 씨는 그런 고 씨가 불편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결혼하고 지난 40년 가까이 붙어있던 시간보다 남편이 은퇴하고 붙어있던 3년의 시간이 더 길었습니다. 강 씨의 집에는 아들 부부와 손주도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들 내외는 맞벌이라 강 씨는 원치 않게 황혼 육아까지 해야 했습니다. 아내 강 씨는 자기가 손주를 돌보는 동안 남편이 집안일을 조금이라도 해주길 바랬습니다. 그러게 내가 애들 집으로 들이지 말자고 했잖아. 자기들 살 집이 없다고 하는데 어떡해요 그럼? 그건 자기들 눈이 높아서 비싼 아파트만 들어가려 하니까 그렇지. 조금 집이 안 좋더라도 월세로 시작할 수 있는 곳은 널리고 널렸는데 손주까지 봐주겠다고 결정한 건 당신이잖아. 그래도 애들이 부탁하는데 어떻게 거절해요? 그거 거절하는 게 뭐가 힘들다고. 단호하게 나갔어야지. 안 그래도 후회 중이에요. 애들도 내보내고 당신이랑도 이제 그만 갈라서고 혼자 좀 살고 싶네요. 이제 돈도 못 버니까 가장 대우도 안 해주고 쓸모 없어진 거야. 당신 그런 사람이었어? 그런 게 아니라 진짜 힘들어서 그래요. 당신한테 잔소리하는 것도 지치고 서로 바뀔 기미도 안 보이잖아요. 내 동생은 혼자 사는데 그렇게 편하고 좋을 수가 없다고 하는데 솔직히 부러워요. 당신은 왜 자꾸 주변 사람들이랑 비교만 해? 당신 아프면 옆에 있어줄 사람이 누구일 것 같아? 나이 들면 가족밖에 없다고? 혼자인 것보다 왼수 같은 짝이라도 있는 게 감사한 거 아니야? 아이고 됐네요. 예전부터 나이 들면 갈라서 자고 말했었잖아요. 농담인 줄 알았어요. 이제 나도 남은 삶은 나를 위해 좀 즐기고 싶어요. 늦은 나이에 남편에게 황혼이혼을 요구하는 강 씨. 이런 강 씨에게는 그간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요? 강 씨는 어린 시절 부유하지도 가난하지도 않는 집에서 3남 5녀 중 맏딸로 태어났습니다. 강 씨의 아버지는 굉장히 가부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강 씨의 기억의 어머니는 항상 집에서도 길을 펴지 못하고 우울한 표정으로 하루를 지내는 날이 많았습니다.
강 씨의 아버지는 항상 자신의 엄마와 함께 강 씨의 어머니를 구박하는 것을 즐기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강 씨는 그 어린 나이에도 자기가 어머니라면 도망가고 싶을 것 같다고 생각하며 그런 어머니에게 연민을 느꼈습니다. 강 씨의 어머니는 삼시세끼 제 시간에 밥을 차려 대령해야 했고 1분이라도 늦거나 1분이라도 상을 빨리 내오면 혼나기 일쑤였습니다. 빨리 상 안 내오냐? 젊은 것이 느려 터져가지고. 강 씨의 어머니는 맏딸인 강 씨와 단둘이 있을 때면 도망가고 싶다는 푸념을 자주 했습니다. 강 씨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따로 반응하진 않았지만 어머니가 도망간다고 해도 이해가 갔습니다. 강 씨의 어머니는 강 씨에게 굳이 결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자주 꺼냈습니다. 강 씨가 보기에는 강 씨의 어머니가 하루라도 빨리 이혼을 해 이 집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이혼에 대한 인식이 아주 안 좋았을 뿐 아니라 이혼을 하게 되면 아내가 집안일을 도맡아 했다 해도 그것을 잘 인정해 주지 않는 분위기였어서 만약 이혼을 한다면 강 씨의 어머니는 한 푼도 못 받고 집에서 나와야 했습니다. 하지만 시집을 온 후 집안일만 했던 강 씨의 어머니는 나가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강 씨의 어머니는 결국 나가서 굶어 죽는 것보다 이 집안에서 버티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 씨는 속으로 어머니가 아버지와 이혼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강 씨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맏딸이었던 강 씨는 아버지와 할머니의 의지로 중매로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강 씨는 사실 결혼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불행한 모습을 보고 자랐으니 이는 어쩌면 당연했습니다. 그렇게 억지로 시집을 간 강 씨는 그래도 그 당시 따뜻했던 남편의 성격 덕분에 결혼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을 아주 조금씩 바꿔가고 있었습니다. 강 씨는 남편과 결혼을 할 때 남편은 일을 해서 돈을 벌어오고 자신은 살림과 육아를 맡기로 합의를 받습니다. 그렇게 강 씨는 남편과 일남일녀의 자식을 낳았습니다. 강 씨의 남편은 평일에는 야근을 하는 날이 많을 정도로 일이 바빴고 집에 오면 푹 쉬었습니다. 강 씨도 하루 종일 고생한 남편을 배려했습니다. 강 씨는 남편을 위해 방을 하나 따로 마련해줬고 강 씨는 아이들과 같은 방에서 자며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강 씨는 집에만 있는 것이 조금 답답해 주말에는 나들이도 가고 싶었지만 남편은 주말이 되면 자기 바빴습니다. 그렇다고 남편은 강 씨가 아이들만 데리고 나가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자기 없이 나갔다가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하냐며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강 씨는 그렇게 답답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특히나 강 씨와 남편은 일남일녀의 자식을 2년 터울로 낳았는데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가기 전까지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야 했습니다. 강 씨는 하루 종일 아이들을 케어해야 했고 애들이 너무 많이 울어대는 통에 잠도 잘 자지 못했습니다. 이때부터 강 씨는 남편에게 감정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바쁜 때는 1년 중 3개월 정도로 나머지 9개월은 저녁이면 퇴근했습니다. 강 씨는 내심 남편이 육아나 집안일을 도와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집에 오면 그저 강 씨가 차려주는 밥을 먹고 거실에서 누워 TV를 보거나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날이 많았습니다. 강 씨가 하루는 남편에게 부탁했습니다. 애들 어린이집 들어갈 때까지만이라도 집안일 좀 거들면 안 돼요? 살림이랑 육아는 당신이 맡기로 하지 않았어? 나도 회사에서 일에 치이고 상사에 치이고 하다 보니 집에선 좀 쉬고 싶어. 힘든 건 이해하는데 바쁘지 않은 시기에는 도와줄 수 있잖아요. 남편은 알겠다고 대답은 했지만 이를 직접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았습니다. 강 씨가 직접 말로 부탁을 할 때만 남편은 억지로 강 씨의 말을 들어줬습니다.
강 씨는 점점 그런 남편에게 정이 떨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감정이 쌓여가는 것은 강 씨만이 아니었습니다. 강 씨의 남편 고 씨도 점점 심해지는 강 씨의 잔소리가 듣기 힘들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늦게 퇴근하는 날에도 설거지 좀 해달라, 당신만 힘드냐 하는 말들에 남편 고 씨도 점점 아내에게 마음이 식어갔습니다. 고 씨는 힘들게 퇴근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 안 해주는 아내에게 서운했고, 강 씨는 집안일과 육아를 별로 어렵게 생각하지 않는 남편에게 서운했습니다. 서로 대화를 통해 풀어가는 부부도 아니었기 때문에 점점 감정만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자식들은 어느덧 성인이 되어 취직도 했습니다. 강 씨의 딸은 30이 되기 전에 결혼을 했고, 강 씨의 아들은 결혼할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강 씨와 남편은 큰아들이 결혼을 하지는 않았지만 워낙 자기 앞가림은 잘하는 아들이었기에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맘쯤 강 씨의 남편은 회사를 아직 다니고 있었고 곧 은퇴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강 씨는 아이들을 잘 키운 것을 뿌듯해했지만 나이 들어서 뭐 하나 잘하는 것도 없는 자신과 나가서 친구들 사귀는 것도 막았던 남편을 원망하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강 씨는 지나가 버린 젊은 세월들에 대한 미련이 크게 남아 있었습니다. 강 씨는 이제라도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강 씨는 잠깐 이 꿈을 접어야 했습니다. 강 씨는 어느 날 화장실에 들어가려다가 크게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강 씨는 다행히 세면대에 손을 짚어서 머리를 다치진 않았지만 엉덩이를 바닥에 크게 부딪혔습니다. 강 씨는 너무 아파 곡소리가 절로 나왔습니다. 그날 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휴대전화는 저기 안방에 있었는데 강 씨는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강 씨는 남편이 올 때까지 그 자리에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남편은 하필 이날 야근이 있어 밤 9시가 다 돼서야 집에 들어왔습니다. 강 씨의 남편은 누워있는 강 씨를 보며 놀랐습니다. 그러고는 구급차를 불러 강 씨를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강 씨는 넘어지면서 허리를 크게 다쳐 수술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수술 후 강 씨는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강 씨는 내심 남편이 자신의 곁을 지켜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강 씨의 남편은 병원에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남편 대신 일을 쉬고 있었던 딸이 강 씨의 곁을 지켜주었는데 딸이 옆에 있다는 이유로 남편은 병원 한 번 찾아오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근데 아빠는 엄마 이렇게 다쳤는데 어떻게 병원 한번 안 와봐? 안 그래도 꼴 보기 싫어 죽겠다, 얘. 강 씨는 남편이 괘씸했습니다. 예전에 남편이 간경화로 몸이 많이 안 좋을 때 강 씨는 남편 옆에서 힘들게 병수발을 들어줬었습니다. 강 씨는 이때부터 남편에 대한 마음이 아예 식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강 씨는 퇴원을 했고 집에서 열심히 재활을 했습니다. 그동안 강 씨의 집안일은 딸이 도와주거나 가끔 청소하는 사람을 불러서 집을 청소했습니다. 강 씨는 삶을 제대로 즐겨보지도 못하고 어디 여행 한번 떠나보지 못한 것이 너무나도 억울해서 이 악물고 재활했습니다. 그 결과 완치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강 씨의 자유를 방해하는 사람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바로 강 씨의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40이 돼가던 나이에 강 씨와 남편에게 결혼을 할 거라며 며느리를 데리고 왔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아들과 같은 회사에 다니는 직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강 씨의 아들은 결혼을 안 하고 혼자 살 생각을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아놓은 돈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집을 구하기 어려우니 강 씨의 집에서 당분간 머물러도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결혼식도 올리기 전인데 아이를 가졌다고 했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둘 다 출근을 해야 했기에 당장 아기를 돌봐줄 사람이 없다며 아들은 강 씨에게 호소했습니다. 예비 사도는 아주 단호하게 손주를 돌볼 생각이 없다고 거절했다고 했습니다. 결국 강 씨는 아들을 집에 들어오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결사반대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어느 순간 집안의 중요한 결정은 강 씨의 의견을 따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결국 남편은 강 씨의 말대로 아들 부부를 집에 들였습니다. 강 씨와 남편은 편했던 집이 불편해졌습니다. 화장실도 하나라서 출근하는 날 아침이면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는 것도 참아야 했습니다. 이후 손주가 태어났고 강 씨의 남편은 40년 가까이 정들었던 회사에서 은퇴를 했습니다. 손주가 아주 어릴 때는 며느리가 돌봤는데 얼마 안 가 며느리는 다시 회사에 복직을 신청했습니다. 이때부터 자연스럽게 강 씨의 황혼 육아가 시작됐습니다. 강 씨는 며느리가 복직을 하지 않기를 바랬지만 이미 아들 며느리는 맞벌이를 하기로 입을 맞춘 모양이었습니다. 손주 어린이집 갈 때까지는 일을 쉬는 게 어떻겠니? 일 계속 쉬면 다니던 회사 아예 그만둬야 하는 상황이라서요. 나중에 일 구할 때 되면 그만한 직장 구하기도 힘들어서 죄송해요, 어머님. 그래요, 엄마. 대신 우리 사치 안 하면서 얼른 돈 모으고 독립할 테니까 조금만 부탁드릴게요. 강 씨는 손주를 사랑했지만 아직 완치되지 않은 몸으로 아기를 도맡아서 돌볼 수 있을지가 걱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강 씨는 근처에 사는 동생을 찾아가 고민을 토로했습니다. 언니, 지금 형부가 문제가 아니라 일단 아들놈부터 독립시켜. 일단 남편을 챙기고 아들은 따로 사는 게 맞는 것 같고, 손주들은 가끔만 돌봐줘야지. 강 씨도 동생의 말이 맞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자식이 안쓰러운 얼굴로 부탁하면 냉정하게 말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물론 강 씨는 믿을 구석이 있었습니다. 바로 은퇴한 남편이었습니다. 강 씨는 그래도 남편이 좀 도와주겠지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강 씨의 기대와는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남편은 은퇴하고 1년 동안 자기 친구들과 여행을 떠나기 바빴습니다. 당신이 여행을 그렇게 좋아했었어? 나랑도 좀 다녀주지 그랬어. 강 씨의 남편은 자기가 손주를 돌보면 다칠 수 있다는 이유를 대며 손주 돌보기를 거절했고 집안일이라도 좀 했으면 좋았겠지만 남편이 집안일 하는 게 영 강 씨의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며느리는 저녁에까지 강 씨에게 아이를 맡기지 않았습니다. 다른 아들 며느리는 아예 애를 자기 친정엄마나 시어머니한테 맡기고 자기들끼리 놀러 간다고 했지만 다행히 강 씨의 아들과 며느리는 그렇게까지 생각 없이 행동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녁에 며느리가 아이를 돌볼 때면 강 씨는 밀린 집안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인지 몸이 아직 안 좋아서인지 집안일 하는 게 힘들어지고 시간도 오래 걸렸습니다. 큰아들은 직급이 높아져 야근이 잦았습니다. 그렇게 강 씨의 남편이 퇴직한 지 1년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이때부터 자주 나가지도 않고 집에 있는 시간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일을 할 때는 통장으로 생활비를 보내주니 남편을 존중했지만 이상하게 남편이 은퇴를 하니 강 씨는 남편에 대한 존중이 점점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강 씨는 남편에 대해 마음이 식어 있었고 그래도 가장으로 돈을 벌어온다는 존중만이 남았었지만 이것마저 사라져가니 강 씨는 점점 남편이 꼴보기 싫어지고 막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처음에 강 씨는 은퇴한 남편을 존중해 새벽부터 놀러 나가는 남편에게 밥도 차려주고 왕처럼 대하듯 신경 써주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런 아내에게 고맙다고 말하거나 아내에 대한 이해와 배려, 공감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루는 강 씨의 남편이 평소에 잘 먹지 않던 아침을 차려달라고 했습니다. 아침을 먹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다는 친구의 말을 들어서 자기도 이제부터 아침을 챙겨 먹겠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강 씨는 아무 생각 없이 남편의 아침을 차려줬습니다. 그리고 손주를 돌보다 보니 다시 금방 점심시간이 됐는지 남편은 점심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강 씨는 다시 한번 남편의 점심을 차려줬습니다. 이후 저녁이 되기 전에 며느리가 들어왔고 이날 며느리는 손주 옷을 사주겠다고 밥은 나가서 먹고 올 거라며 외출했습니다. 아들도 퇴근하자마자 같이 있다가 올 거라고 해서 강 씨는 이제 좀 쉬나 했는데 남편이 슬슬 방에서 나와 저녁을 먹자고 했습니다. 강 씨는 그런 남편의 말에 폭발했습니다. 저기 냉장고에 반찬이 없어요. 재료가 없어요. 좀 알아서 꺼내 챙겨 먹어요. 이 말을 들은 강 씨의 남편도 함께 언성을 높였습니다. 은퇴한 지 얼마나 됐다고 나를 삼식이 취급이야. 남편 고 씨가 느끼기에 아내 강 씨는 고 씨가 은퇴하면서 갈수록 점점 목소리 톤이 높아졌습니다. 고 씨는 점점 아내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것이 느껴졌고 이런 아내의 무시가 자신에게 마치 복수를 하려는 것 같다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밥 차리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아침은 해줄 테니 이제 점심 저녁은 나가서 먹어요. 꼭 밥을 한 상 차려줘야 돼요. 냉장고에 반찬 있는데 그거 꺼내서 먹으면 되지. 왜 밥 혼자 차려 먹을 생각은 하지도 않고 밥 달라는 소리만 해요. 그리고 집에 있을 때는 설거지도 좀 하고 청소기 좀 돌리고요. 맨날 하려고 하면 마음에 안 든다고 비키라고 그러잖아. 대충대충 하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언제까지 집에서 놀 거예요? 우리 예금 모아놓은 거랑 연금으로 생활하면 돼. 그리고 나도 앞으로 취미활동도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 거야. 그건 알아서 하시고 난 당신 집에만 있는 거 불편하니까 점심쯤에 나가서 저녁은 먹고 들어오세요 이제. 이렇게 은퇴하자마자 짐짝 취급해도 되는 거야. 자식들 보는 데서 무시하고. 자식들이 그런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어? 저번에 아들이 하는 말 못 들었어요? 무슨 곰 한 마리가 집안에 눌러 앉아 있는 것 같다고. 왜 그렇게 요새 집밥 타령이에요? 한 끼 차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내 친구도 남편 하루 한 끼만 챙겨준답디다. 그리고 분리수거랑 부엌일도 돕고 한다는데 당신은 집에서 하는 게 대체 뭐예요? 이제는 공평하게 살림을 나눠서 하던지 그러지 못할 거면 그냥 갈라서요. 뭐라고? 지금 이혼하자는 거야. 강 씨는 자기가 내뱉은 말에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취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요. 요새 나이 들어서 이혼하는 사람들 많다는데 우리라고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어차피 지금은 그냥 전우애로 살고 있잖아요. 당신도 당신 하고 싶었던 거 실컷 하면서 은퇴 생활 즐기고 나도 이제 내 삶 좀 살아보고 싶네요. 그 말 후회 안 할 자신 있어? 내가 왜 후회를 해요? 나는 나중에 나 아플 때 돌봐줄 사람 당신밖에 없으니 그 생각으로 당신이랑 사는 거 버텼어요. 근데 당신 나 아플 때 어떻게 했어요? 병원 한 번 안 와보지 않았어요? 당신이랑 사는 게 이제 좋은 게 없으니 서로가 더 싫어지기 전에 그냥 갈라서요. 남편은 이후 강 씨에게 몇 번 더 물어봤지만 강 씨의 생각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제 더는 남편 밥 차려주고 손주 돌봐주고 하는 삶에 지쳤습니다. 강 씨는 자식들에게 찾아가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 나이에 이혼을 하겠다고? 이혼보다는 일단 그냥 따로 살아보는 게 어때? 엄마 그토록 하고 싶어 하던 텃밭도 가꾸고 각자 원하는 방식대로 살면 되잖아. 딸의 말도 일리는 있었지만 강 씨는 그냥 깔끔한 선택을 하고 싶었습니다.
강 씨는 먼저 아들부터 집에서 내보냈습니다. 아들은 한 일 2년 정도만 더 도와주면 안 되겠냐고 부탁했지만 강 씨는 이번만큼은 자신을 위한 선택을 했습니다. 난 조만간 네 아버지랑 갈라설 거야. 당분간 니네 이모 집에서 머물 거라서 집에 손주 돌봐줄 사람도 없어. 그러면 이모 집에 잠깐 맡길게요. 아이고 됐다. 베이비시터를 쓰던지 둘 중 한 명이 일을 그만두던지 해라. 엄만 이미 몸도 많이 지쳤고 한계를 넘었어. 너네 이모도 아이 별로 안 좋아해. 아들은 처음 보는 엄마의 단호한 태도에 더 이상 얘기를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강 씨의 마음을 계속 돌려보려 했지만 강 씨는 완강했습니다. 강 씨는 이혼을 안 해주면 소송을 할 거라고까지 말해서 남편은 이번에도 강 씨의 뜻에 따라야 했습니다. 그렇게 둘은 늦은 나이에 황혼이혼을 했습니다. 강 씨는 일을 하고 있지 않았기에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재산 분할에 대한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요즘에는 전업주부의 기여도가 인정돼서 재산 분할을 예전보다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강 씨는 그렇게 동생의 집에서 당분간 머물렀습니다. 남편은 강 씨와 다툴 때 재산은 한 푼도 강 씨에게 안 가도록 할 거라고 했지만 강 씨의 남편은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강 씨의 남편은 자신의 재산을 정확히 반 정도 나눠서 강 씨에게 줬습니다. 강 씨는 정말 오랜만에 남편에게 고마운 감정을 느꼈고 재산까지 나누니 이제 정말 이혼이 실감이 났습니다. 그렇게 강 씨는 남편과 손주에게서 벗어나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의 삶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강 씨는 동생의 집에 머물다 남편에게 받은 재산으로 15평 정도 되는 작은 집도 하나 얻었습니다. 그곳에서 혼자 사는 삶은 강 씨에게 정말 천국처럼 느껴졌습니다. 혼자 사는 게 강 씨에게는 너무 편하고 자유롭고 좋았습니다. 옆에 누군가 없으니 걸리적거리고 귀찮은 것도 없었고 아무한테도 방해받지 않고 혼자 침대에 시원한 에어컨을 켜놓고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고 있으면 천국이 따로 없었습니다. 강 씨는 동생과 맛집도 돌아다니고 복지관에도 가서 또래와 어울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실컷 날 좋을 때는 밖을 돌아다니다 새벽에 들어와도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강 씨는 정신적으로 훨씬 편했습니다. 눈치 볼 일도, 신경 쓸 일도, 누군가를 챙겨야 할 일도 이제 없었습니다. 한편 강 씨의 남편은 5 식구가 살던 집에 이제 혼자 살려니 처음엔 좀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그 삶도 적응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요리를 못하니 바깥 음식을 사 먹다가 질려 유튜브를 보며 하나씩 요리를 해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해주는 음식이 그리웠지만 원래 자기가 만든 요리가 더 맛있게 느껴지는 게 맞는지 강 씨의 전 남편이 된 고 씨는 자기의 요리 실력에 자화자찬했습니다. 고 씨는 밖에서 술을 마시면 돈이 많이 드니 친구들을 불러 집에서 술을 마시기도 하고 집에서 잔소리하는 사람이 없으니 편했습니다. 그렇게 강 씨와 고 씨는 혼자인 삶에 익숙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고 씨는 이혼 후 새로운 사람과 연애도 하고 싶었습니다. 고 씨는 새로운 인연을 만나기 위해 여러 동호회에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고 씨의 생각과는 달리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고 씨가 보기에 동호회에 있는 이성들 중 고 씨처럼 연인을 물색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대부분 돈이 많은 남자를 찾는 듯 보였습니다. 고 씨는 돈이 없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많은 것처럼 티를 내서 인연을 만들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솔직한 고 씨의 모습을 보고 동호회의 이성 한 명이 고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고 씨는 이분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자기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길을 살려주는 이 사람에게 마음이 갔습니다.
그렇게 둘은 실제로 연인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사이로까지 발전했습니다. 고 씨의 연인은 고 씨와 그렇게 6개월 정도 만남을 가지다가 재혼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고 씨는 난감했습니다. 고 씨의 연인도 자식들이 있었고 결혼을 하게 되면 재산 문제 등 복잡해지는 것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굳이 재혼을 해야겠어? 지금처럼 연애만 하면 되지. 재혼이 별로면 이번에 우리 아들 결혼하는데 집 사는 거 좀 보태줄 수 있어? 고 씨는 그 정도의 돈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고 씨의 거절에 기분이 상했는지 고 씨의 연인은 며칠간 고 씨의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끝끝내 고 씨가 재혼을 거절하자 결국 둘은 헤어졌습니다. 고 씨는 그렇게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고 씨는 이제 연애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친구들과 노는 것도 슬슬 질려갔습니다. 여행도 이미 갈 만큼 갔고 이제 뭘 하며 살아야 하나 싶었습니다. 한편 강 씨는 혼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면서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강 씨가 마냥 좋기만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볼 때면 항상 남편의 차를 타고 편하게 이동했는데 이제는 들고 걸어가거나 택시를 힘겹게 부르고 이동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어디 놀러 갈 때면 대중교통을 이용했는데 사람도 너무 부대끼는 것이 영 별로였습니다. 무엇보다 김 씨는 아껴 쓰는 건 잘했지만 재테크나 이런 건 아예 알지 못했습니다. 남편에게 재산을 받기는 했지만 집을 하나 사고 일을 하지 않고 생활비만 나가다 보니 돈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평균 수명만큼만 산다면 충분했지만 언제까지 살지 몰랐고 당장 아프면 병원비로 얼마 나올지 두려웠습니다. 강 씨는 지금 이 몸으로 일을 할 수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강 씨가 생각나는 사람은 전 남편 고 씨밖에 없었습니다. 고 씨는 그맘쯤 혼자 삼시세끼 밥을 해먹었는데 밥을 한 끼 차리는 것이 정말 힘든 것이라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그리고 혼자 살며 집안일을 하는데 집안일 하는 것도 정말 만만치 않았습니다. 고 씨는 귀찮다는 이유로 청소를 미룬 적이 많았는데 신경을 안 쓰자 화장실은 곰팡이와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을 제때 버리지 않으니 날파리들이 부엌에 무리를 이루고 있을 때도 많았습니다. 마침 고 씨도 집안일 관련해서 강 씨에게 조언을 좀 구하고 싶었습니다. 강 씨와 고 씨는 이혼을 하기는 했지만 그렇게 나쁘게 헤어진 것도 아니었고 이전에도 자식들 관련해서도 얘기를 주고받기도 했었습니다. 강 씨와 고 씨는 정말 오랜만에 같이 살던 집에서 밥을 먹기로 했습니다. 강 씨는 그렇게 예전에 살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비밀번호는 바뀌지 않아 있었습니다. 강 씨가 집에 들어가자마자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고 씨는 아직 집에 안 들어왔는지 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강 씨는 궁시렁거리며 집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냉장고를 봤는데 냉장고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산정이 있었던 강 씨는 그렇게 사는 전 남편이 참 안쓰럽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이후 고 씨가 들어왔고 간만에 강 씨는 음식 솜씨를 발휘했습니다. 고 씨는 강 씨가 해주는 집밥을 먹고 울컥하는 마음을 삼켰습니다. 그렇게 밥을 먹고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서로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강 씨가 경제적인 부분에서 고민을 토로하자 고 씨는 관련해서 많은 조언을 해줬습니다. 이혼했으니까 내가 받는 연금 당신이랑 나눠서 받을 수 있어. 그거 아마 당신 통장에 계속 들어가고 있을 텐데. 그거랑 지금 집 샀다고 했지? 그거 얼른 주택연금 신청하는 게 좋아. 이 외에도 기초연금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으니까 그거 신청 안 했으면 얼른 신청하고. 고 씨는 강 씨에게 진심으로 앞으로의 경제 상황에 대해 조언해 줬습니다.
강 씨는 물론 전 남편인 고 씨가 마음에 안 들었던 부분들도 많았지만 이렇게 고 씨가 자신을 뒤에서 조용히 챙겨줬던 지난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강 씨는 고 씨에게 음식은 유튜브 보면서 따라해보는 습관을 가지라고 조언해줬고 가끔 반찬 가져다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둘은 다시 재혼에 대한 얘기는 꺼내지 않았지만 그간 혼자 살면서 뒤돌아보니 각자가 부족한 점이 참 많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다시 같이 살게 된다고 해도 잘 살 자신은 없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혼자 사는 삶을 즐기면서 서로의 안부를 묻기로 했습니다. 이후 고 씨는 어느 날 심한 독감에 걸렸습니다. 고 씨는 무의식적으로 강 씨에게 전화를 하려다가 차마 번호를 누르지 못했습니다. 예전에 고 씨가 아플 때 강 씨는 고 씨를 잘 돌봐줬지만 자기는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미안한 마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고 씨는 그렇게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고 씨는 심하게 몸을 떨면서 혼자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나이 들어 몸이 아프니 혼자라는 게 이렇게 서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강 씨와 고 씨 모두 지나간 과거를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고 씨와 강 씨는 떨어져 사니 비로소 서로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고 지금 이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서로에게 좋다는 것까지 깨달았습니다. 같이 붙어 살다 보니 미운 모습만 보이고 잔소리가 절로 나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떨어져 살다 보니 오히려 서로를 존중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몸이 아플 때 서러운 것 말고는 혼자 사는 것도 둘 다 나름 행복했습니다. 강 씨는 처음으로 동생과 해외여행도 가보고 베란다에 텃밭을 길러 좋아하는 채소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예전에 고 씨가 벌레 꼬이는 게 싫어 텃밭 가꾸는 것을 반대했었는데 이제는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 씨도 집에서 조용히 책을 읽는 시간을 가지고 싶었는데 항상 집안일 좀 도와라 이것 좀 해라 잔소리하는 강 씨 때문에 혼자만의 조용한 시간을 즐길 수 없었는데 이제는 아침을 먹고 고 씨가 가장 좋아하는 의자에 앉아 좋아하는 책들을 쌓아놓고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둘은 바뀐 환경에 적응하며 나름 행복하게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부부의 사연을 어떻게 들으셨나요? 최근에 20년 이상 함께한 부부들의 황혼이혼 비중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2019년에 20년 이상 함께한 부부의 황혼이혼 건수가 38,446건을 기록해 전체 이혼 건수 중 35% 정도의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2021년에는 30년 이상 함께한 부부의 황혼이혼 건수가 전체 이혼의 17%로 2011년 7%에서 무려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황혼이혼이 늘어난 원인은 개인의 행복을 더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이혼에 대한 가치관이 점점 변화한 것이 원인이라고 합니다. 물론 뭐든 장점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황혼이혼을 하든 안 하든 장단점은 있기 마련입니다. 황혼이혼을 결정하신 분들도 물론 신중하게 고민하고 선택을 하셨겠지만 그냥 배우자가 싫다는 이유로 결정하는 것은 비참한 노후의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만약 내가 황혼이혼을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건강과 지식을 스스로 지키고 공부한다면 그때는 황혼이혼이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황혼이혼을 권유하는 것은 아니니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부부란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노력하는 것이 있어야지 한쪽에서 일방적 희생을 하게 되면 관계가 유지되기 힘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이 들면 시간이 정말 귀해진다고 합니다. 아마 우리 많은 부모님들이 이제는 자유롭게 하고 싶은 것도 하면서 여생을 보내고 싶을 것입니다. 자식들도 다 출가했고 만약 여러분의 지금 배우자가 하고 싶은 게 있다면 돈이 너무 많이 들거나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되지 않는 것들은 그냥 응원해 주는 것이 어떨까요? 여러분은 지금의 결혼 생활과 황혼이혼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